이게 일본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인구보다 많은 백신을 일본은 확보를 했어요. 엄청 자랑하고 싶어. 왜?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아지니까. 여러분 일본은 괜찮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코로나 백신 관련인데 이거는 이제 박간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것도 이제 시청자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못한 이유인데 파이자로 대표되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영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야 이제 슬슬 끝날지도 모르겠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최근이죠 또 이제 영국에서 뭐 변종이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직까지는 많이 좀 혼란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이 뭐 백신 개발부터 해가지고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 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타이틀이 일본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일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그 해외발 그 코로나 백신 뭐 확보사항부터 해가지고 뭐 화이자, 모데르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박스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화이자, 모데르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걸로 일본 인구 이상 그러니까 일본 총인구를 커버 가능할 백신을 뭐 이미 확보해놨다.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을 겁니다. 일본 상황 같은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은 뭐 백신 걱정이 없어 보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뭐 NHK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론에서도 일본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처음엔 쳤었어요. 이게 이제 나왔을 때는. 많이 그 보도가 됐네. 일본은 이렇게 미리 계약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제 이렇게 백신 확보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안심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 뉴스 때문에 일본 한번 뒤집어졌어요. 일본 주류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일본이 이제 탈코로나라 해가지고 진짜 코로나의 영향이 없어지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에 있는 의료조사 회사에서 이걸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나라마다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이 2022년 4월 달이 돼야지 이제 완벽한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해방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미래 예상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 미디어들이 가져와가지고, 느리다. 이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렇게 느려라고. 그렇죠. 백신은 다 확보해 놨는데 왜 이렇게 느린 거야?부터 해가지고 일본 국내 미디어가 좀 이것 때문에 잠깐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지표가 나왔냐면은 미국이 2021년 2쿼터, Q2죠. 이때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캐나다, 뭐 이제 유럽, 그 다음에 호주, 그 밑에 이제 재팬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내에는 안 되겠다고. 2022년. 네, 이제 Q2니까 뭐 4월 달이죠. 4월 달쯤이 돼야지 정상화 될 거라는 이제 해외에 이제 저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제 아까 멘트로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면서 상당히 좀 이제 국내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신을 확보해 놨는데도 왜 저런 식으로 이제 늦게 걸려? 다른 나라 사람이 보더라도 의아해 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지만은 이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조사 자료를 낸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이제 12월 20일에 뜬 기사인데 일본 스가 총리 지지율인데 이게 현재 이제 9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이 스가 총리 지지율이 요즘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코로나 대책에 대한 그런 어찌 보면 좀 이제 정부의 좀 자기 말한 걸 못 지키는 행동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지지율이 빡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 이거잖아요. 맞아, 오상. 스가짱 얘기 아니라. 아니 일본 이렇게 백신 확보 많이 해놨어요. 이거 일본 다 샀거든요. 그래서 백신도 많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은 앞서간다.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할까? 지지율이 떡락을 치고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건데 이거를 못 간다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렇죠. 비밀이 있습니다. 짜잔. 이 마이넘버 카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한국에서 지명? 주민등록증. 일본은 이제 주민등록, 흔히 말하는 본인, 개개인을 식별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정보 카드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가지고 요 몇 년 새에 도입한 이 마이넘버 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 국민들 플러스 일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다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주소, 뭐 그다음에 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연금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다 파악하기 쉽게 전산화 시키려고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홍보를 했어. 일본 사람들도 이거 갖고 있으면 편하니까 이거랑 은행 계좌도 연동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편하니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코로나 사태 때 어떤 걸 했냐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 일본판 주민등록증이 마이넘버 카드 발급에 가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흔히 말하는 5만 원을 뿌린다고 한 거예요. 한국 돈으로 지금 5만 원을. 그럼 엄청난 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그 주민등록증, 일본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싫어하면은 국가에서 돈 주면서 이거 발급한 사람들 돈 뿌린다고 이런 말까지 했을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버 카드랑 그 전자페이라든지 그런 거랑 연결하면 준다고. 그렇죠. 돈 준다고. 이걸 하기 전에 있잖아. 얘의 보급률이 이게 일본의 총무성의 관할이거든요. 이 총무성 사이트 보면은 내번호 제도와 내번호 카드 이래서 나와요. 2020년 1월 20일 지점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15%만 갖고 있어요. 여기는 15%.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15%만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있단 말은 정확하게 일본 내에 있는 사람들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15%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산상으로는. 자, 최근 자료는 어떻게 됐을까? 2020년 12월 달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현재 23%.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발급만 하면은 우리나라 또 5만 원, 일본 5,000엔 줄게 임마. 막 했어. 캠페인 해가지고 늘린 게 15%에서 지금 23%가 된 거야. 8%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NHK에서 나왔네. 내번호 카드 미보유자 약 8천만 명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선 이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마이넘버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 그 오늘 얘기랑. 자, 춤있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려면은 국민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언제 1차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언제 2차 접종을 했는지 알아야 되죠. 데이터화가 되고 누가 맞아야 되고 누가 우선으로 맞아야 되는지 이게 흔히 말하는 전산화가 돼야 되잖아요. 백신 인구 다 그렇죠. 계약했어요. 그래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누구는 이중으로 맞고 누구는 못 맞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려면 마이넘버 카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삑 이래가지고 이 사람 이 번호네. 이 번호의 이 이름. 이 사람이 한 번 맞았어. 언제 한 번. 그 다음에 2차 접종.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천만 명이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됐다 했잖아. 근데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은 야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일 처리 이렇게 하나 느끼잖아요. 얼마나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둔감하냐면은 기사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아사히 신문이거든요. 6월달 기사네요. 한국어로 번역. 마이넘버 카드 취득률 국가 공무원 58%예요. 이게 일본이에요. 국가 공무원이 여러분 마이넘버 카드 발급하세요 이랬는데 국가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반수 가까이 발급을 안 한 거예요. 이상하네. 이상한 나라죠. 재밌는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을 파악하기 힘든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서류상이라든지 옛날에 이거 자필로 본인 신고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지금 이 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 연금이 진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엄한 데 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다 파악이 안 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게 일본의 흔히 말하는 세수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현재 일본에서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은 현 스가 정권 때 디지털청이라는 새로운 정부 기관도 만들어가지고 국가 기관들을 다 어떻게 옆으로 연결해가지고 있잖아요. 국민들 정보를 전산화 시켜가지고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현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단계 중에 어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마이넘버 카드가 일본판 주민등록번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8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빨리 그 백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막 일단 안 되겠다. 일단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 일본 정부에서 백신은 딱 이거 확보를 해놨는데 이거 현재 돌아가는 꼬라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한국어로 번역. 접종 원칙, 주민표 등록 시청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일본에서 있잖아요. 이거 자기 호적상 등록된 이거 각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주소에 있는 그 예를 들어 그 동네 뭐 구청이라든 시청 이런 데서 자 그럼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백신 맞아야 되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 그 집 주소로 쿠폰 보내는 거예요. 오. 왜냐면은 일본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건 제일 큰 건 주소입니다. 이 사람이 주소를 갖고 있느냐 주소가 없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를 선택지로 제외를 시키면은 사람들을 판별을 하려면은 이 저 집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집으로 쿠폰을 우편으로 보내면은 이건 확실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일본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면담소가 하나씩 쿠폰 만들고 그렇죠. 하나씩 보내고 그 받고 받고 신청하고 본인 대조를 또 이제 주소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백신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 나오죠. 다른 데서 몇십만 명 접종 시에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봤을 겁니다. 해외에서. 왜냐?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단기간에 같이 맞아야지 효과가 있어요. 누구는 맞고 몇몇 조금씩 하면은 누구는 이거 하면 또 항체부터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있잖아. 모아가지고 팡팡팡팡팡 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이게 일본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자랑을 하고 싶어. 인구보다 많은 백신을 일본은 확보를 했어요. 엄청 자랑하고 싶어. 왜?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꼬라지니까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본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개인을 특정을 못한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가 좀 어찌 보면 이제 그 나라에 따라서 뭐 개인 인권 문제 여기서 말이 많지만은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백신이 사람 목숨 좌지우지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인데 있잖아. 이렇게 백신 국민들 다 그 미리 준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뭔가 영국이라든지 그 해외에서 백신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위험한 느낌이 있다. 뭔가 알레르기 발생하는 분들도 있다. 뭔가 위험하다. 그런 뉴스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보고 좀 이따가 백신 하는 게 좋지 않아라는 분위기가 있잖아. 보도를 보면. 그렇죠. 왜냐면은 이걸 사람들에게 좀 일본에서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에서 포지티브하게 발표해가지고 지지율도 올리고 한국 상황 비교해가지고 있잖아. 똑같이 반일 코인이라면 이게 반한 코인 딱 타가지고 가자 지지율 이러면 정치하는 사람들 일본 개꿀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이 확보를 했으면 포지티브한 정보를 막 올려야 되는데 그걸 별로 안 올려요. 일본 내에서도 좀 말하기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행정 능력입니다. 정치권과 일본의 행정 이런 딜레마 확보를 했지만은 하지를 못한다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일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못하는 겁니다. 요시. 그래도 우선 그 코로나 초기에 그 국민들에게 그 지원금 준다 그거 있었잖아. 그렇죠. 그거는 인터넷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하나씩 종이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쿠폰으로 하는 게 지금은 더 빠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버 카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75%가 되니까 인구에.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백신이 뭡니까? 저게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냉동고에다가 초저온에 해야 되고 해동을 하면은 빨리빨리 맞아야 된단 말이야. 정해진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딱딱 모아가지고 어쩌면 행정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진 데서 관리를 해가지고 1차 접종은 언제, 2차 접종은 언제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일본에는. 그러다 보니까 확보를 했지만은 오히려 이걸 잘못해가지고 야 안심하세요. 가자 백신 가자 이랬다가 이거 예를 들어 스케줄 못 맞추잖아요. 이거 했는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못 맞고 행정적으로 없는 사람은 맞았다고 돼 있고 예를 들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못 맞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일본의 현재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풍이 불 수가 있어서 이걸 피하를 못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건 일본 사람들도 말하지 않지만 알아요. 왜? 마이넘버 이거 소동도 있지만은 뭐 하나 국가에서 나눠줍니다. 뭐 합니다 이러면은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아까 말한 백신은 빨리 해야 되거든.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